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에 테슬라 주가 급락.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이후 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6.8% 급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6.79% 내린 293.9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88.7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하락폭을 일부 줄였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5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맞서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한 것이 주가 급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X에 우리나라를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는 것을 보니 슬프다고 했다. 트럼프는 머스크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며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웨드부시 증권된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정치에 더 깊이 개입하고 정계 기득권에 맞서려는 시도는 지금처럼 테슬라의 중요한 시기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습과 정반대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머스크가 정치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피로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국 섹소마켓일 윌슨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이 심해지면 전기차 보조금이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과 머스크가 본업에서 주의가 분산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 주가는 근래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큰 폭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5일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악화했을 때는 14.26% 급락했고 이달 1일 갈등이 재점화했을 때는 5.34% 내렸다.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적극 지원했던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대량 해고를 지휘했지만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 종료 후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주요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EU 8천억 과징금에 항소, 과도한 처분, 반발. 애플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부과한 약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7일 EU 집행위의 결정과 전례 없이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초과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을 적용해 개발자가 자사보다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유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애플의 정책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EU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 차례 정책을 바꾸고 수천 시간의 엔지니어링 자원을 투입했지만 EU가 반복적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소송 제기 전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해 EU 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옵션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대 30%였던 수수료도 15%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는 EU가 위반 사항을 60일 내 시정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미국 정부 역시 EU의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 무역 장벽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어 이번 소송이 미 EU 간 추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9,000명 감원 올해 세 번째 대규모 구조조정. 회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며 관리자 계층을 축소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직급이나 지역, 재직기간, 팀 구분 없이 전방위로 진행됐다. 게임 부문 일부, 엑스박스 팀도 포함됐지만 전체 감원의 상당수는 게임 부문 외 다른 조직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MS의 이번 구조조정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사티아 나델라 CEO는 회사 내 코드의 20부터 30%가 이미 AI에 의해 생성되고 있다며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올해 들어 잇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력 감축 이상의 구조적 변화로 평가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대규모 감원은 AI 중심의 경영 전략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직급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감원이 이뤄졌다는 점은 전통적인 조직 구조를 과감히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나델라 CEO가 언급했듯 이미 회사 코드의 20부터 30%가 AI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인력 최적화가 앞으로 기술 기업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업무 재구조화와 인력 재배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적응력이 기업 생존의 핵심 지표가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자회사 이소모픽 AI 설계 신약 인체 임상시험 초읽기.
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인 인간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선다.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를 기반으로 설립된 신약 개발 전문 이소모픽 랩스가 AI가 설계한 신약을 인체에 투여하기 위한 임상시험 준비에 착수하며 AI 기반 제약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포춘은 6일 이소모픽 랩스가 AI로 설계한 항암 신약을 인체에 투여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자회사인 이소모픽과 올해 말까지 AI가 설계한 약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콜린 머독 이소모픽 사장은 우리는 지금 런던 킹스크로스 사무실에서 AI와 협업해 암 치료제를 설계하고 있다라며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소모픽은 2021년 딥마인드에서 분사된 제약기술 스타트업으로 알파폴드를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DNA, 의약품 분자의 상호작용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은 약물 설계의 정확도와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머독 사장은 임상시험은 우리의 다음 주요 이정표라며 현재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 중이며 인체 투여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전했다. 알파폴드 3가 공개된 2024년에는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대형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본격화했다. 이어 2025년 4월에는 스트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첫 외부 투자 라운드에서 6억 달러를 유치하며 AI 기반 신약 설계 엔진 구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 대형 제약사들의 기존 신약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EM, 면역질환 분야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조기 임상 이후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머독 사장은 신약 하나를 출시하는 데에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며 임상시험에서 성공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을 줄이며 전체 프로세스를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신약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100%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임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